네,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네. 예, 저는 남자입니다. 예. 제가 저 사실은 저희 선배신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많이 오셨네요. 날씨 엄청 춥던데. 잠깐만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되는지. 네.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 내년이죠.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등급제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어머님들이 물론 여기저기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중동고는 사실은 5등급제의 수혜자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 9등급이랑 5등급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중상고 내신으로는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중상고 애들 정원이 330명인데 제가 1학년을 195명까지 했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은 이제 9등급 제에서는 1등급이 13등까지 나와요. 2등급이 33등 정도 나옵니다. 중상고 기준으로 330명 정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3등급이 대충 이제 72등 정도에서 끝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95명이 됐는데 3등급이 72등으로 끝나면 나머지 120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특히 중상고 같은 학교에서는 이제 수시로 의미 있는 등급이 나오려면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 교육과정 큰 의미 없고 조금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기존 상대평가에서 일단은 지금 350명 기준 등수를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14등, 2등급이 38등, 3등급이 72등인데 72등까지 사실은 이제 의미 있는 등급이에요. 기존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2등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5등. 그다음에 이제 2등급이 이제 누적으로 34%가 되면서 350명 기준 120등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 사실은 4등급 중에서 상위 대략 이제 절반 정도까지가 2등급으로 간다란 얘기예요. 사실 중동고 내신에서는 1등급, 2등급 정도만 맞으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5등급 제도로 바뀌게 되면 최상위권에서는 경쟁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동 같은 학교는 제가 이제 내신 해보면은 3등급 맞던 학생들이 5등급으로 바로 떨어지는 학교예요. 한 번 시험 잘못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학교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2등급까지 받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의미 있는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업을 해보면 이제 1등급 받는 친구들 있어요.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2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 있거든요. 자, 공부를 좀 안 한다는 친구들이 내신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을 받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등급 조금 못 미친 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존에는 4등급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는 5등급제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 2등급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2등급이 갖는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등급이에요. 1등급은 사실은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이미 사실은 이제 출발은 이미 진작에 오래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에서 1등급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1등급 갈 수 있는 학생 수도 많아졌죠. 예전에는 저 9등급제에서 1등급 갈 수 있는 학생은 정말 소수입니다. 각 중학교에서 정말 최고 정교권인 학생들, 제가 이제 중상고 많이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몇 년을 지켜봐도요. 1학년 첫 번째 시험에 1등급 받은 학생이 2학년 2학기까지 봤을 때 새로운 학생이 1등급 들어오는 게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일단은 5등급이 되게 되면은 기존의 2등급에서는 변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권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서 2등급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뭐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사실은 내신 기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미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예요.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입니다. 어떤 정해지는 범위에서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거나 공부하는 거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아직은 2달이 남았잖아요. 8주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공부를 하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등급까지는 제가 누구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등급까지는요. 그게 지금 이제 5등급 제도의 가장 큰 이제 의미고요.
누적 나온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최상위권 경쟁 상대적으로 완화된다고 하지만 중동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에는 1등급 받는 애들은 넘사벽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1등급은 따로 취급했을 텐데 이제는 이제 그 바뀐 그 5등급 제도에서 1등급은 어느 정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봤던 거 이제 내년에 애들 교과서가 싹 바뀌어요. 내년에 애들 교과서가 싹 바뀝니다. 이제 내년이 사실 2025년인데 교육과정 이름으로는 2022 교육과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 올해 1학년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 1학년도 내년 2학년 때도 같이 쓰겠지만 이 교육과정은 2017 교육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학생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기준으로 아마 돼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어쨌든 2022 교육과정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지금 1학년들은 이제 지금 아이들은 영어라는 교과서를 써요. 1학년 때. 그 영어라는 교과서가 대충 이제 그 출판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8개과로 돼 있습니다. 8개과로 돼 있어서 그걸 갖다 1년 동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과 2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3과 4과 이제 이런 식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중동고에서는 천재에서 나온 교과서를 썼었어요. 근데 바뀐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1학기, 2학기 교과서가 달라요. 1학기, 2학기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공통영어 1이라는 거, 2학기 때 공통영어 2라는 교과서인데 이미 교과서는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 자료는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동고에서 지금 내년에 어떤 교과서를 채택했는지는 저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서 정보를 혹시 얻게 되면 빨리 알려주시면 빨리 알려주실수록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교과서 공부는 1월 달에 안 할 거예요. 1월 달부터 교과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2월 달에 교과서는 공부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시험이 이제 4월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습 효과도 좋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 달라진 내용은 이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어 학습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네 가지 영역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이번에 바뀐 걸 보게 되면은 듣기 읽기 밑에 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기가 들어가 있고 표현 방식의 말하기 쓰기 밑에 제시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뭘 보는 걸 얘기하는 거냐? 동영상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상 보는 거. 그다음에 제시하기는 뭐냐?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PPT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중동고는 사실 이미 수행 평가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2번씩이에요. 과목별로.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 한 번, 기말고사 볼 때 한 번 수행 평가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수행 평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성실하게 준비하면 수행 평가 때문에 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중동고가 사실은 듣기 평가를 거의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새로운 거에서 보기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필고사에서 같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평가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웃 휘문고는 듣기 평가 때문에 영어 내신 등급이 갈리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그렇지 않았는데 약간 강화될 여지가 있고요. 서술형 배점도 중동고 시험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적을 때 30점. 근데 작년에는 40점을 거의 받기 때문에 서술형 배점이 이미 100점 만점에 40점이기 때문에 낮지 않죠. 그렇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휘문고 같은 경우는 48점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금 교육 과정 자체를 봤을 때 중동고의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경향을 봤을 경우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좀 가능한 어떤 변화는 듣기 평가를 갖다가 어떤 이제 그런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필고사로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 평가 같은 방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동고 내신 경향 말씀드리면 이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성실하게 준비하면은 수행평가 때문에 등급에 크게 불리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아이가 뭐 미국 체류 기간이 길어서 영어를 갖다 훨씬 유창하게 하고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거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은 중동고에서는 이 수행평가에서 영작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글쓰기, 영어로 글쓰기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특히 이제 한 영어 선생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조금 이제 고생하면 되는 거고 지금 준비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가 작년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재 교과서인데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다 그냥 뺐고요. 시험 범위가 보통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독해 부교재,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지문 이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중동고는 사실요 교과서 비중이 높았던 학교예요. 기존에도 사실은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교과서를 이미 각 학교마다 7년씩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각 교과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중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고는 꾸준하게 교과서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새로운 교과서가 채택이 되면 교과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교과서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가 확정이 되면 저는 이제 2월부터 아이들한테 교과서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교재인데 아마 어머님들 뭐 중동고 영어 하게 되면은 테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2020년부터 2023년 무려 4년 동안 이제 같은 책을 썼어요. 21st Century Reading이라고 이제 테드에 나온 책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그런 그 독해 자료입니다. 여기는 한글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바꿨어요. 작년에 바꿔서 이제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를 썼는데 변경 예상으로 썼는 이유가 뭐냐?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쉬운 교재예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좀 약간 교재 선택을 실수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재작년까지 중동고 그 내신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교과서 일단 비중은 높지만 난이도 자체는 교과서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독해 부교재가 가장 높고 학교 프린트 지문이 그 다음 순서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리딩 엑스퍼트가 너무 쉽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내셨어요. 이것도 이제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아니었고요. 중동고는 이제 학교 프린트가 좀 재밌는 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영어 학교 중에서 이제 외고가 아닌 이상 그해 보는 학력 평가가 있죠. 3월, 6월, 9월, 11월 원래 4번 보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는 안 봐요. 부산시 교육청 주관하는 건. 3번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모의고사 지문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거의 들어갑니다. 이건 아마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 같은데 중동고는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서 만든 학력 평가를 시험 범위에 출제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중동고는 그러니까는 보통 다른 학교는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보잖아요. 거기에서 영어 봤던 지문이 시험 범위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그렇게 안 해요. 중동고는 지금까지도 예전에 봤던 모의고사 지문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특정 지문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식을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쉬웠어요. 리딩 엑스퍼트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말부터 바꾸셨는데 수능 특강 라이트를 어쨌든 EBS 교재긴 교재거든요. 여기에서 선별해서 지문을 뽑습니다.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모의고사 난이도보다 높아요. 이 스툭 라이트라는 교재 자체가 원래 이제 고1, 2생들이 수능 특강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라고 주는 교재인데 고2 모의고사 중에서 조금 좋은 지문, 어려운 지문을 모아서 만든 EBS가 만든 교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중동고 선생님들이 어려운 지문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수능 특강 라이트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지금 부교재랑 학교 프린트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교재 선택을 할 거고 또 학교 프린트를 나누어 주실 거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주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나오는 그런 짧은 그런 독해 지문으로 돼 있는 교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독해 부교재는 아마 장문으로 돼 있는 걸 할 겁니다. 대부분의 또 다른 학교들에서 독해 부교재도 이제 수능 대비용으로 짧은 지문이 나오는 교재를 택하는데 중동고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마 장문 독해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식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중동고 영어 내신이 2020년부터 2022년 한 2020 한 3년 동안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정말 기록적으로 100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후로 한 3년 동안 되게 쉽게 나왔는데 작년부터 어려워졌어요. 작년부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시험이랑 작년 시험이랑 난이도 차이가 심한데 올해도 어려웠어요. 올해도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렵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객관식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인데 객관식 수능을 보는 거니까 수능 유형을 따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을 보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고 내신에서는 이거 사실 수능 유형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법은 그래도 어느 학교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어법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순서 문장 위치 이런 것들 보거든요. 이제 원래 빈칸 추론 순서 문장 위치 유형은 수능에서 고난도 킬러 유형이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얘네가 고난도 킬러 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에 빈칸을 집어넣고 순서나 문장 위치 배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신은 내가 이미 범위에서 공부한 지문을 가지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이거를 순서 문장 위치를 넣으라 그러는데 이거를 못 맞추면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순서 같은 경우 보통 수능 문제는 A, B, C 세 개로 이렇게 이제 단락을 갖다 나눈 다음에 이 A, B, C 세 개를 갖다 배열하게 나오거든요. 중동고는 그렇게 안 나오고 A, B, C, D, E 이 정도 이렇게 5개 문장을 전체를 배열하라 이런 정도 나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이런 문제는 다 거의 외워서 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흰색 쓴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중동고 객관식 중에서 타 학교랑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유형이고요. 작년 문제를 올해죠 올해 문제를 보게 되면 내용 일치 추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한 문제만 제가 이제 맛보기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올해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인데 이게 한 문제예요. 3.3점짜리 한 문제입니다. 자 게다가 이 지문이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이었어요. 이거 저기 되게 에피소드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사실 이 지문을 맞췄어요. 이 지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거든요, 정확히. 근데 이게 나올 줄을 몰라가지고 애들 중에 틀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문은 이제 시험 지문은 멕시코의 그 사자의 날, 망자의 날에 대한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애들 교재에 그런 멕시코 망자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에 뭔가 이제 중국 고사랑 관련해서 죽은 사람과 산자 사이의 교류를 다룬 내용, 백중 있죠, 백중. 백중을 기중심으로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 전에 관련 지문,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해마다 그러는 건 아닌데 작년에는 이렇게 외부 지문을 주시면서 외부 지문 문제를 푸는데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걸 막으시려고 어휘를 미리 주셨어요. 즉 이제 어떤 이런 어휘들이 등장하는 지문을 외부 지문으로 줄 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휘를 기반으로 이번 아이 시험 범위 중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역으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맞췄습니다, 정말로. 맞췄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이쪽 오른쪽은 뭐 전혀 검색이 안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문제가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근데 중동고 문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형 문항이 10문제에서 12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부족에 쫓기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객관식 한 문제짜리가 이렇게 3.3점이 나와 버리면 아이들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하나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한데 이런 유형은 좀 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떤 주어진 글과 관련된 입장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혹은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주로 외고 스타일 문제들이거든요. 거기에 객관식 선택 지문이 1, 2, 3, 4, 5가 나오는데 한 줄짜리가 없어요. 객관식 선택 지문이 보통 서너 줄짜리가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 아이들이 독해가 필요한데 빠른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장문 독해를 갖다 좀 공부를 시킬 생각이고요. 어쨌든 객관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 비슷한데 내용일지 추론이 많다. 그럼 이걸 갖다가 내용일지 추론 문제 물론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내신 기간 들어가서 할 거고 겨울방학 동안에 그럼 뭐냐? 다른 학교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1 학생들이 토플 공부할 아이들 있을까요? 없죠. 중동고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토플 문제 같은 이렇게 장문을 풀어보면 아이들이 긴 지문을 빨리 읽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월 달에 할 생각이 1월 달. 2월 달 되면 이제 독해 공부 시간에 교과서를 할 건데 1월 달에 이제 그걸 할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말씀드리면 어
사실 중동고는 이제 서술형에서 결정이 납니다. 사실 이제 객관식도 보시면 어머님도 되게 이제 아이고 이제 한숨이 나오시긴 할 텐데 객관식에서 2개 이상 틀리면 예전 기준으로 1등급 못 받아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바뀐 상태에서도 이제 예전은 1등급 받으려면 객관식은 100점 맞아야 된다. 그다음에 서술형이 10개 이상 나오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100점 맞는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서술형에서 이제 한 3, 4점 감점이 되면 그게 이제 1등급 컷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1등급 구간이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하나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 하나만 틀려야 돼요. 2등급 받으려고 해도 객관식 많아야 2개에서 3개까지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객관식 그렇고요. 그렇긴 하지만 중동고 내신은 서술형에서 결정이 되는데 서술형이 일단은 배점이 많고요. 문제 수도 많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타 학교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상고를 많이 하니까 중상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32문제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객관식 문항수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지만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절대 적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서술형 중에서 흰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타 학교 내신이랑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내신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한두 문제는 어법 틀린 거 찾아 고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이제 딱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중동고에서는 많으면 2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작도 반드시 영어 내신 시험인데 영작 나와야 되겠죠? 영작 나옵니다. 영작은 분류를 해보자면 벌써 20분이 지났네. 큰일 났네. 영작은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제 이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단순 영작이랑 변형 영작이 있어요. 그 지문을 문장에 나오고 그대로 외워서 써라. 아니면은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아이들은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배열형 영작이랑 완성형 영작이 있습니다. 배열형 영작은 그 문장 우리가 영작해야 될 문장의 단어를 모두 준 다음에 이거를 갖다 스크램블 해놓고 순서만 배열하면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형태죠. 완성형 문장은 뭐냐? 내가 10문장짜리 1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한 5단어 정도만 주고 나머지 5단어를 네가 채워서 영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중동고는 어떨까요? 2가지 유형 다 나옵니다. 2가지 유형 다 나옵니다. 일단은 근데 사실은 중동고 영작이 난이도가 높냐? 그렇진 않아요. 중동고 영작이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작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3, 4등급 변별력이에요. 1, 2등급 받는 학생이 영작 틀릴 가능성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의 이제 8년째, 9년째 이렇게 대치동에서 내신을 하다 보니까 8년 전, 9년 전이랑 지금 아이들도 실력이 완전 달라요, 영어가. 8년 전, 9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영작에서 변별력이 생겼거든요. 영작을 내기만 하면 변별력이 생겼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애들이 영어를 잘해서 영작 갖다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를 주고 배열 같은 거 시키면은 변별력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킬러 유형에서 제어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미는 있겠죠? 3, 4등급을 변별해줘야 되니까. 중동고 내신은 한마디로 어머님도 이제 지겹게 들으시겠지만 이 깍두기예요, 깍두기. 깍두기가 뭔지를 일단 제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깍두기처럼 생겼죠. 어쨌든 이 깍두기 유형 안에 아주 다양한 유형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술형 중에서 이렇게 이제 네모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넣는 거예요. 단어를 넣는 건데 그 단어의 철자 수만큼 이렇게 네모를 뚫어주는 겁니다. 생긴 게 깍두기 같다 그래서 이제 중동고 학생들도 다 깍두기라고 그러고 중동고 영어 선생님도 다 깍두기라고 그러고 학원 강사들도 다 깍두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유형이 엄청 다양해요. 난이도도 엄청 다양합니다. 자, 일단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 깍두기 유형이 이제 요약형이랑 지문 완성형이 있어요. 요약형이랑 지문 완성형. 요약형이라는 거는 자, 여기 제가 한 문제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글 A를 B와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형은 그래도 2개 중에 조금 쉬운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처럼 지금 이제 작년 1학 기말고사 서술형 12분 여기는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 원래 요약해야 될 지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난이도 지금 제가 뭐 중이라서는 중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누구나 맞춰야 돼요. 이거 틀려버리면 이미 지금 중동고 내신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요약형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본문에 나온 단어가 아닌 단어 중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난이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문 완성형인데 사실은 이게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어렵거나 중요하면 뭐냐? 위에 요양문이 없죠? 요양문이 없습니다. 그냥 지문을 달랑 줍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지문 안에 이렇게 네모가 뚫려 있으면 지문 안에 단어를 넣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데, 자,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빨리 하고 갈게요.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을 갖다 학교 선생님이 다르게 풀어 쓰셔가지고 그게에다 빈칸을 넣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만 써놨네. 지문 변형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동고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지문이나 교과서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다르게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어휘 같은 거 내용을 그대로 가지면서 문장 구조나 단어의 어떤 이제 파생어를 활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서 맞힐 수 있는 범위고, 어떤 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스톡라이트에 나왔던 지문을 바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이들 공부해서 맞춰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지문을 줘요. 그 다음에 네모를 뚫어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3년에 이런 유형 때문에 애들이 너무 죽으려고 했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새로운 지문이 나오고 이거 집어넣으라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애들한테 어떻게 대비시켜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한 유형만 많이 공부를 시킬 뿐인데, 그나마 팁이라는 거는 새로운 지문에서 나왔을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그 시험 범위에서 공부했던 단어일 가능성이 70% 이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실 나오면 틀려도 돼요. 그 다음에 내 그냥 기본 실력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요약형 중에서 본문에 나온 단어를 쓰는 거랑 지문 완성형 중에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을 바꿔 쓴 것까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방학 때 열심히 제가 훈련을 시킬 거고요. 이제 벌써 가야 돼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내용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제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애들 190명 가르치는데 이 중에 사실은 120명이 지금 사실은 내신으로 수학 대학을 갈 수 없는 애다 이러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이 딱 맞는데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면 2등급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의미가 생겼어요. 특히 중동고 같은 경우는 2등급 올라가면 갈 수 있는 대학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표 같은 거는 이제 다시 보시면 되니까 뒤에 기다리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좀 오십시오. 제가 정말 무조건 1월 달부터 수업 듣는 학생들은 1학기 끝났을 때 2등급은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